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신축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들 궁금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니까 각종 예언의 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들 여러분들 도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운이라는 게 준비가 기회를 만나는 지점이 운이라고 언 나이팅게일이라는 성공학 강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코로나가 올 거라는 그 예언과 얘기를 듣고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했다면 대박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로나가 오면은 마스크를 써야겠는데 그럼 마스크 공장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마스크 공장을 준비했다면 대박 나지 않았겠습니까? 마스크를 대량 구입해서 사다 놓기만 했어도 불편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그러면 진단 키트가 많이 팔리지 않겠나? 그래서 시전 주식을 산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많이 난다 그러면 환인제약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대비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언서에 대해서도 뭔가 준비하는 것, 그런 자세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큰 고생을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죠. 코로나. 대한민국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고 2021년 말까지 갈 거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2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무속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년에는 바이러스 재앙이 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2021년 국운이 어떻게 될까 알아봤더니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1이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의 일상이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은 2021년에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수출 계약, 해외 전시, 전구 개발 등이 본격화되면서 경제가 역동적으로 변할 거다, 하반기엔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한국 경제가 내년에 3대 진퇴양난을 겪는답니다. 수출과 내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부채 확대로 인해서 확대 재정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되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되어 가지고 외교적으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및 고용 해결을 위한 민간주도 한국판 뉴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소 등 신사업 등의 중요성도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경제서적들이다 보니까 운세 사이트 다른 것 같으네요. 자, 국운 예언입니다. 유명한 점집 이야기들을 전체 봤는데, 자, 지금부터 순서 없이 예언가들이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국 해밀턴 파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라는 분인데 2021년도에 최악의 기후와 지진이 발생하고 일본 근처에서 쓰나미가 발생한다. 히말라야와 이란, 미국 등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실직이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또 전세계 각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하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는 침체가 된다. 북한에서는 굶주림이 심해져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제거운동 등 활동을 일을 것이다. 2021년도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이 무인항공기를 발사하고 이란이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는데 막판에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일본과 인도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이 지진으로 어려움 겪는다는 예언들이 참 많네요. 중국에서 홍콩에서 일어난 폭동과 유사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이 국내 쿠데타로 붕괴한다고 점을 쳤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철도를 폭격해서 파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으로 망명하는데 이때 중국으로 달아나기 위한 건설해둔 지하 통로를 이용할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북한 자강도 산간지대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는 김정은 전용 탈출로가 만든 게 여러 개 있다, 땅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네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고 파리, 마르세유, 보스턴과 워싱턴에서 테러 공격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식량 부족, 노숙자 증가 현상 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파커는 2016년에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당선을 예언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블랙시트, 암호화폐 사태, 거대 오징어 등장 등 미리 맞춰가 화제가 됐는데 꼭 크리스마스 다음에 예언하는 것이 유명합니다. 한국 유명 무속인들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빨리 보고 싶으면 속도를 한 125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뛰어난 예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영험한 무당 역술가들을 밝힌 내용들이에요. 2021년 신축년은 절기상으로 보면 추운 겨울이 12월로서 새벽 1시, 춥겠죠. 2021년도로 나타낸 신축년은 칠흑 같은 어둠과 꽁꽁 언 땅을 의미한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어는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다. 어둠이 앞을 가리고 있고 대지와 사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그래서 금년 못지않게 여러가지 환란, 자연재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건,
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네요. 제2의 바이러스가 또 찾아온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신종 전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독감이 아니고 변종된 바이러스. 동물 내서 개도 죽고 돼지도 죽고 닭도 죽고 다 죽는다는 거. 올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새로운 변종 전염병으로 죽어갈 것 같다는 예언입니다. 각자 생명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사람과 동물들의 생명을 앗아갈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식량 구하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전국에 울려 퍼질 게 틀림없다. 식량 구하기 어렵다고 라면을 사재기를 해야 되나? 앞으로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면 살아야 할 것 같다. 2021년도에는 동물들로 인한 병이 온다. 동물들로 병이 온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네. 애완 고양이 기르는 사람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신축년은 모든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다. 코로나로 힘들다면 흑사병, 기존에 있던 병들이 전염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 2021년도 우리나라 대체적인 국운과 경제 운세, 김정은 운세 전체적으로 예언한 이야기들 정리해볼까요? 2021년도 대한민국 국운은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우리나라 운세가 하락하는 운세였는데 2021년도 국운도 금년 못지않게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2022년도는 발전하는 한 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쯤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 발전하다 보니까 산모의 고통을 겪는 정도의 역경이 따를 수밖에 없는 한 해다. 국운이 안 좋으니까 서민들 삶 또한 또 팍팍해질 거다. 2021년도 서민들의 삶이 안 좋으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울증 환자. 그러면은 우울증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 산업들 그런 것들이 번창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주식을 사도 뭐 관련된 주식을 산다든지 이런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신축년은 대체적으로 음하고 습한 기운이 강한 해랍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져 질병에 걸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한 해가 될 거다. 특히 간, 폐, 소화기 계통이 나빠져서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큰 혼란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거다. 연초부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수면 위에 떠오르면서 정치적으로 심한 권력 다툼과 세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거다. 육체를 사용하는 물리적 사업은 쇠퇴할 것이고 지식이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번성할 것이다. 저는 지식이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니까 괜찮을 것 같으네요. 오프라인 사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온라인 사업은 잘 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워크숍이 내년 또 더 안 될 것 같군요. 2021년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장사나 사업은 좀 어려워지겠지만은 IT 사업, 온라인 사업, SNS 관련 사업, 배달 사업 잘 된답니다. 위생 산업, 세균 퇴치, 항바이러스 산업, 면역 증진, 건강 증진 분야의 사업은 잘 될 거다. 대통령 운세가 나쁘면 그 나라 국운도 안 좋아진대. 문재인 대통령 운세가 하락하면서 꺾이는 운세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운이 안 좋으니까 국민들까지 안 좋다는 얘기네요. 신축년에는 북한 김정은의 운세가 나쁜 해랍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더 개선되지는 않을 거고 살 얼음을 걷는 냉랭한 다프 상태가 계속될 거다. 음력 6월에 김정은이 지병으로 쓰러질 일이 발생한다.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북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이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한다면 북한은 집단 지도체제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음력 3, 4월쯤에는 일본의 아베가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자, 내년에 바이러스 출현할 예고가 있습니다. 신축년에는 천재지변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된다. 여름철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서 큰 피해가 날 거고 홍수로 인한 물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규모 지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왔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내년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가 계속 이어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지만 백신이 개발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한풀 꺾일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의 확산으로 6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3월경에는 돌연변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한다. 또 다른 바이러스 감염 확산 사태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방역책을 견고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021년도 강남 부동산 거품이 많이 빠질 것으로 전망하네요.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강남이나 변화가 지역의 건물, 상가,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가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예상된다.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급매물이 나오는 건물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포착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2021년 신축년에는 우리나라 구구는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속인들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불경기가 이어지고 8월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는 좋아진다. 그리고 2022년 차기 대통령 예언과 같은 운세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2022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국군이 많이 좋아진다. 선출되는 대통령은 지금의 대통령과 전혀 다른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 분이 있어요. 당선되는 대통령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강력하고 결단성 있게 국정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흩어진 민심을 통합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국군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2022년도에는 지금의 나약하고 고집센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강력한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그 대통령의 과단성 있는 국정 수행으로 지금의 떨어진 우리나라 국군이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2019년도와 2020년 경제 침체 꺾이는 형세였지만 2022년도에는 새로 출연한 대통령의 결단성 있는 정책 수행으로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크게 호황을 이루면서 지금보다 한층 더 경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며 우리나라 국군도 크게 상승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2021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다소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도약하는 해이기 때문에 위안 삼을 필요가 있겠다. 진통과 어려움 또 도약을 다지는 한 해 이렇게 2021년도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태아를 임신한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겪어야 될 임산부의 산고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2년도가 찬란한 미래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은 산고의 시기를 겪는 고통을 분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자, 차기 대통령 누가 될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무당한 분이 차기 대통령 예언을 했네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쪽집게처럼 미래 운세를 정확히 예언하는 유명한 분인데 이건희 전 회장 사망을 5일 전에 예언해서 마쳤고 예지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언하기를 차기 대통령은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내세운 인물이 당선된다고 예언했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은 9월경에 차기 대통령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윤아무개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된다 예언했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 이런 걸 다 예언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윤아무개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권 후보자 중에 1위 한다는 거 보면 또 예사롭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두고 봐야지 알죠. 새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한 거 보면 이재명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또 인도 천재 소년이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언했죠. 이 14살짜리 소년 미래를 예지하는 예지력이 뛰어난 아난드라는 이 소년이 코로나 출현을 예언했고 실제 예언대로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말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능가하는 더 큰 코로나 재앙이 발생한다는 예언을 내놨는데 실제로 이 12월 달에 코로나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난드가 예언한 변종 바이러스는 덴마크, 네덜란드, 유럽,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고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아난드가 또 예언한 게 뭐냐면요. 2020년 12월 21일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때 전 지구에 큰 재난이 닥쳐온다고 예언했대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 각지에서 전염병, 기근, 지진, 전쟁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답니다.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시작되려고 하나? 아난드는 2021년 2월에 세계 인류는 더욱 어려운 곤경에 처할 것이고 세계 경제가 악화가 돼서 주식시장이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예언했답니다. 주식 2월 달에 하시면 안 되겠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1년 11월에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11월 달쯤 되면 이 모든 자연재해들이 종식되고 이때를 기점으로 인류는 다시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인류는 환란을 극복하고 다시 평화를 되찾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또 인류가 동물을 학살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금과 같은 환란은 재앙은 계속 일어난다. 인류는 엄청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자연을 파괴하지 맙시다. 노스트라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 항상 탑 1, 2순위 다투는 예언가인데 프랑스 의사이자 뛰어난 점성가로서 국왕 샤를르 9세의 시겸 고문으로 임명돼서 많은 특권을 내렸던 노스트라다무스. 나중에 통풍으로 사망하는데 그가 남긴 백시선이라는 예언서가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 예언서에 나왔던 얘기 나치 독일에 히틀러 출현하는 거, 2차 세계대전 발발한다는 거, 일본에 2개의 핵폭탄이 투하된다는 거, 체르노빌 원전사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 2021년도 예언을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한다. 인공지능.
2023년까지 노동시장이 붕괴가 된다. 태양이 폭발해갖고 경제붕괴 등 대부분 얻거나 무서운 내용 이런 것들. 2023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태양이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타너스님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3대 스님에 들어가는 타너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북극이 해빙이 되면서 일본의 3분의 2가 침몰한다. 예언.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얘기죠. 그런데 침몰하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대피한대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종속국이 된다. 다음에 바바반가라고 눈이 약간 다친 발칸반도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바바반가는 1911년에 태어난 여인인데 허리케인에 휘말려서 시력을 잃었대요. 그런데 그 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적중률이 무려 80%나 된다. 글도 모르는 여자가 추상적인 예언을 많이 했는데 그가 한 예언 중에서 44대 미국 대통령이 흑인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철로 만든 새 공격을 미국인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9.11 테러 맞췄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된다는 것도 이 사람이 얘기를 했네요. 21년도 예언 강력한 용이 인류를 장악할 것이다. 사람들은 용을 신성시하는 중국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재용인지. 인류가 암을 정복할 것이다. 근데 암을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벌써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어떤 박사님이 그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다음에 스포츠라는 미국인인데 천사가 여름에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천사가 말하길 50년 동안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얘기해 주더니 북한에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세대 휴전선이 사라질 것이고 통일 후 북한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가지고 경제가 악화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했고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남한에 주실 계획이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세 가지 신기술을 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인해가지고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삼기를 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고비를 넘길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통일은 되는데 통일까지의 많은 고비가 있을 것이다. 베니 흰이라는 미국인이 한 얘기합니다. 이 사람도 한반도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서 금비대 액체를 막 쏟아붓는 환상을 봤대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실 것이다. 북한이 해방될 것이고 자유가 올 것이다. 또한 통일 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될 것이다. 뭐 통일과 관련된 그 예언들이 참 많네요. 하이디 베이카라는 영국 사람이 또 예언하기를 북한이 해방되고 한국은 영적 강국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라는 미국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국에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한국 사람을 쓸 것이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반도에 하나님의 숨결을 보이시고 그 숨결이 강력한 바람이 돼서 중국까지 계속 날아가고 아시아 대륙과 전 세계는 그 바람이 뒤덮이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보여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악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기적적인 회복의 역사를 북한에 허락하실 것이다. 누구나 북한에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믿을 수 없어. 굉장한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흔드실 거며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한국은 통일이 되고 엄청난 영적 물질적 부강함을 하나님께서 한국에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한국은 열강 중에서 뛰어난 나라로 한국을 세우실 것이다. 신 제이콥스 목사는 기독교 세계 3대 예언 사역자 중 한 명이랍니다. 이 사람이 독일 통일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언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통일 독일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매우 높으니까 통일될 가능성 높아 보이네요.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 나는 서울 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위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 광경은 분명했으며 장엄했다. 하늘 높은 곳에 두 천사가 서울 위 공중에 떠 있었는데 한 천사는 나팔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금빛 용액으로 가득 찬 사발을 들고 있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두 번째 천사도 그 사발을 나마니스트에 붓고 있었습니다. 곧 그 물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길게 연결이 된 철책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련한 그들을 더 이상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지키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나는 북한에 나의 이름을 입증할 것이고 나의 영광은 현재 감옥에서 기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감옥과 박해의 장소로부터 자유롭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릭 조이너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한국은 장차 전 세계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북한의 놀라운 변화의 문이 열릴 것이다. 두 개의 분단된 국가가 재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한국은 영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지구상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경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역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일본과
독일을 뛰어넘게 될 것이다. 일본, 독일을 뛰어넘는답니다. 앞으로 혼돈의 때 국가들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한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열강의 억압을 겪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두 나라는 권위에 대해 놀랄만한 경의를 표해왔고 앞으로 다가올 무법이 성행할 시기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국의 채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장차 한국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을 대추수 때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셨다. 한국에 대해서 분야별로 예언한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2021년도 땅값이 상승된답니다. 땅값이 크게 올라가고 대도시 수도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수도권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물류가 발달한 지방으로 공장 부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심의 집값은 내려가거나 안정되고 투자와 투기는 각각 다르지만 투자가 늘어나는 쪽으로 자본 흐름이 늘어날 거다. 자금 흐름이 지방산업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대도시 여유자금이 줄어들어가고 집값이 안정이 될 거다. 구체적인 표현이 있네요. 파주, 강원도, 경상북도 땅값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가면 임대료 부담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진다. 정부가 사전에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투기를 조기에 차단해야만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랬네요. 투자를 유치하려면 교통환경을 우선 개선해야 된다. 상수도, 하수도, 오염처리 시설만 잘 돼 있어도 투자 유치가 쉬워진다. 상하수도 사업하시는 분들 돈 벌겠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상승입니다. 전문 인력 수요가 대폭 늘어나며 직업 훈련 업종이 우후죽순 마냥 늘어난다. 일본,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 등 제동포 귀화가 대폭 늘어나고 대부분 전문 분야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대폭 오른다. 최저시급이 오르기보다는 능력제로 자신의 능력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방식이다. 학력과 과거와 상관없이 경력, 능력이 중요시되고 결과물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진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좀 더 큰 꿈을 꾸어볼 수도 있다.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표준이 생긴대요. 서울은 세계의 중심이 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서울에 모여서 시대에 필요한 비전을 제시한다. 환경, 생활, 생산 등 새로운 표준을 논의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각각의 의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자동차, 배기가스, 플라스틱 생산, 유통, 배출, 회수 규범을 제시한다. 패스트푸드점에 종이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 플라스틱 종이 제품은 최대한 재활용되게 설계해야 하며 회수함을 별도 설치해야 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가 된다. 종량 쓰레기 배출 종량제가 실시되가 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버릴 경우 쓰레기 배출 추가 요금이 청구된답니다. 포장은 최대한 열 에너지. 그다음에 인구가 증가한답니다. 이거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한다고 이해가 안 갔는데 보니까 해외 유입 인구가 대폭 늘어난답니다. 전문 인력이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거주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시장도 활기를 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늘어난 인구에 대비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불편이 늘어날 것이고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지만 생활 편의시설, 공원, 휴양시설이 줄어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적정한 수준에서 복지와 경제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 다음에는 보건의료입니다. 동방의학이 새로운 변화가 온다. 코로나 대응 전술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한 달이면 코로나 치료제를 거의 개발이 완료된다. 한국에서 치료제를 생산하게 되며 표준을 만들 것이다. 다음에 인프라 투자. 산간지역, 도서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도로교통공사가 늘어나고 전력 공급을 위해 풍력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난다. 10기가, 100기가비트 초고속 인터넷 수요가 늘어나고 시설 투자가 는다. 동영상 재생, 이미지 저장,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증설하게 되고 국제화 서비스도 출시한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2021년 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언도 있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할 것인가 미리 대비책을 세운다면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되고 또 부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